피부도 푸석해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은 그냥 혼자 지내다 보니까 뭐 내 몸 챙길 일이 있나. 밥도 대충 때우고 대충 지내다 보니 그렇지. 그래, 이서방 사돈은 잘 계시고? 네, 잘 계십니다. 어머님은 어디 편찮은 데 없으세요? 내 나이 되면 온몸이 병원이지. 그래도 저번에 이서방이 준 공진단 먹고 몸이 한게 좋더라고.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또 다른 거 좋은 게 있으면 해드릴게요. 우리 나이에 다음번이 어디 있나? 내일 갈 수도 있는 나이인데 그 공진단 몸에 참 잘 받던데 또 먹으면 참 좋겠네. 아, 그럼 공진단 한 번 더 지어드릴까요? 그러면 고맙지. 내가 사이덕에 호강을 하네, 호강을. 자고로 어린아이 되면 이서방처럼 하루라도 더 찾아와 주는 게 효도야, 알지? 저는 힘들게 제가 고민해가며 선물을 골라야 하는 것보다 장모님께서 직접 원하시는 선물을 말해주시니 오히려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 입장에서 당연히 제가 한 선물로 행복해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뿌듯하고 좋았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장모님,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벌써 가나? 어제 왔는데 저녁까지 먹고 가지. 오늘은 저희 어머니 댁에 가려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 사돈댁에. 그래, 그래야지. 그럼 다음에 또 올게. 엄마, 갈게. 다음에 봐. 이른 아침 서둘러 길을 나가려는 순간 아이고 하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길을 돌아보니 장모님께서 넘어지신 듯 했어요. 아유. 엄마, 괜찮아? 장모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했나봐. 병원이라도 갈까요? 이 병원은 무슨, 그냥 살짝 삐끗한 거야. 근데 꼼짝을 못 하겠네. 오늘은 정미가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되겠니? 당연히 그래야지, 엄마. 오빠, 나는 엄마 옆에 있을게. 당신만 어머니께 갔다 오면 안 될까? 아니야, 나도 같이 있을게. 그래도 어머니 기다리실 텐데 당신만이라도 갔다 와. 장모님 아프신데 어떻게 그래?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 혼자 가서 반기지도 않으실 거고. 그냥 다음 주에 같이 내려가면 되지. 그래? 그럼 나도 좋고. 고마워, 여보. 그날은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 댁에 가는 게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장모님께선 허리를 다치신 분 같지는 않으셨어요. 여기저기 잘 다니시고 TV를 보며 웃으시며 아픈 것도 잊으신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나 괜찮아지셨나 싶기도 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그날도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아내는 여러 핑계를 대며 어머니 댁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처음에 내려가셨을 때 빼고 한 번도 안 내려갈 수 있어. 어차피 운전도 내가 하는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아도 가주면 안 돼? 내일 어머니 생신인데 이번에는 가주면 안 돼? 여보, 오늘은 정말 내 몸이 안 좋다니까. 거리도 멀어서 차 타고 가면 컨디션만 안 좋을 텐데 어머니가 괜히 나 신경 쓰셔서 더 불편하시면 어떡해. 저번에도 갑자기 일 생겼다고 하고 매번 이유만 다르지 핑계 만들고. 당신 설마 어머니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여보, 내가 어머니가 싫다면 생신 선물도 먼저 찍어서 보냈겠어? 억울하게 정말 일이 생기는 걸 가지고 왜 그래? 그래, 가자, 가. 내가 가서 앓더라도 가고 만다. 가. 아내가 억울해하며 화내는 모습에 저도 도저히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설마 저렇게 억울해하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장모님 댁에 찾아가는 것에 비하면 아내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댁을 찾지 않았지만 부부 사이에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를 구별하고 생색내기 싫어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섭섭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양가 어머님들께 드리는 용돈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원룸 건물 덕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시지 않았던 어머니셨지만 아들 된 입장에서 용돈 챙겨드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초부터 공평하게 양쪽 어머님들께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임신 계획을 하고 일을 그만두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지만 이제 와서 금액을 줄이는 것도 아니다 싶어 내가 더 열심히 일하자 생각하며 계속 같은 금액을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보, 근데 엄마한테 주는 돈 좀만 더 드리면 안 될까? 어? 이번 달만? 왜, 무슨 일 있으셔? 아니, 엄마랑 전화하는데 엄마가 그 나이에 옷 한 벌도 마음껏 못 사는 게 마음에 걸려서. 당신이 가서 같이 옷도 사드리고 데이트도 좀 하고 와. 아휴, 그건 뭐 마음이 편한가. 당신한테 사용 내역도 문자로 가고 엄마도 눈치 보이시지. 그래서 말인데 왜 어머님은 건물 월세도 나오시잖아. 시골 계신데 돈 쓸 일도 없으실 거고.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드리는 용돈 그냥 우리 엄마한테 몰아주면 안 돼? 100만 원이 부담되면 80만 원이라도 괜찮고. 당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렇게 치면 장모님도 연금 나오시잖아. 그리고 용돈은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 드리는 거지. 월세 나온다고 돈을 안 드려? 그러면 용돈 안 드린다고 치자. 물질이 모자라면 진심이라도 더 전해야지.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자주 찾아가 뵙기라도 해. 아니면 더 챙기기라도 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어머니한테 하는 거 보면서 설마 하고 있었는데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한다. 결국 아내와 말다툼까지 하게 된 저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곱씹으며 아내를 진심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제 사이는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처럼 위태롭게 변했고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냉랭한 분위기에 서로의 생활만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기분 상했다고 연락 없던 아내에게 웬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어떡해? 엄마 암이래.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당신 어디야? 병원이야? 집이야?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기다려. 날벼락 같은 장모님의 암 진단 소식에 저는 일도 다 뒤로 한 채 가게를 닫고 집으로 뛰어가게 되었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뛰어가며 울고 있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다투었던 생각이 들며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장모님 댁에서 모녀가 껴안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장모님의 암이 현실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나이 드신 장모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울고 있는 모녀를 껴안고 같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었을 적 어머니의 용종 수술 때문에 저도 항상 암이라는 병을 평생 겁내고 있었는데 아무리 흔한 암 환자라지만 장모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안타까웠습니다. 장모님의 암은 유방암이었어요. 절제술과 항암 치료만 받으면 될 줄 알았던 장모님의 유방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부분이 보여 치료가 길어질 거라 했죠. 우선 홀로 계시는 장모님을 집으로 모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장모님 댁이 가깝더라도 저와 아내가 24시간 돌볼 수 있는 게 나을 테니 말이죠. 아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지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도 당연히 그래야 할 테니까요. 그래도 같이 살게 되어 안심이 되었는지 아내는 얼굴도 편해지고 저희 사이도 점점 다시 좋아졌습니다.
당장 집안에 환자가 있다 보니 다른 고민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장모님의 걱정을 많이 걱정하셨죠. 그렇게 장모님을 모시고 우리 서로 합심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가정주부인 아내는 저에게 간병인을 쓰겠다 요구했어요. 여보, 우리 간병인을 쓰면 안 될까?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고 통원 치료 받으신데 간병인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여자인 내가 엄마를 혼자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렇다고 당신이 같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야 밖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도와줘? 그럼 병원비는 누가 버는데? 그리고 내가 퇴근하고는 장모님 돌보잖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쨌든 간병인 좀 구하자. 나도 힘들어서 그래. 그럴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간병인이라니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자기 엄마라면 끔찍하게도 아끼는 아내인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기에 다른 사람의 손까지 필요할까 싶었어요. 물론 다른 암 환자들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내의 부탁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결국 저희는 집에 간병인까지 두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긴 시간 동안은 아니었지만 보험 적용도 안 되고 중증 환자가 아닌지라 따로 심사도 받지 못하다 보니 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갔어요. 병원비와 간병비로 가계 부담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장모님만 완치되시면 해결되는 일이라 생각했죠. 제가 아내의 본심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은 하늘이 저를 도와주셨는지 원래 잡혀있던 공사가 갑작스럽게 취소가 된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쉬는 날에도 가게에 머물며 들어오는 공사 상담을 받는 편인데 그날은 식구들 걱정에 집으로 들어가 힘든 아내를 도와주려 일찍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환자가 있는 집이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내는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건지 안방에서 격양된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안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던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다급히 끊었습니다. 당신 왔어? 말도 없이 무슨 일이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오늘 공사가 취소돼서 당신 도와주려고 일찍 들어왔어. 근데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급하게 끊어? 뭐 내 욕이라도 했어? 왜 이렇게 놀라? 뭐? 무슨 소리야. 그냥 당신이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서 끊은 거지. 근데 언제부터 왔어? 혹시 내가 하는 통화 엿들었어? 지금 들어와서 막 안방으로 온 거지. 진짜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이라도 한 거야? 근데 집에 환자도 있는데 집안은 좀 잘 치우지. 장모님이 괜히 더 심란하시겠네. 그럼 당신은 좀 쉬고 있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아무리 제가 온 줄 몰랐다고 해도 지나치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아내의 모습과 계속해서 제가 통화를 엿들었는지 되묻는 말이 수상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 마음 걱정으로 덮어두고 있었던 이전 일들이 다시 떠올랐죠. 제가 통화를 엿들었는지 확인하는 아내의 전화기에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자는 틈을 타 아내의 핸드폰을 가지고 제 작업방으로 갔어요. 제 방에서 그 핸드폰을 열 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같이 사는 아내를 의심해서 이렇게까지 확인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한참을 고민을 하다 핸드폰을 열어본 저는 아내의 핸드폰에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핸드폰 속 자동통화 녹음을 확인해보니 제가 집에 들어간 시간 녹음된 통화에 아내의 본심이 드러나는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희 남편 대단하다. 너희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병원비에 나 간병인까지. 너 정말 결혼은 잘했나 보다. 남편 잘 만나서 그러니? 내가 남편을 잘 둬서 그런 거지. 어쩌겠어 지가. 노총각이 혼자 살려면 나 아니면 누가 데려간다고. 어머, 얘 그래도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 그러면 정민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 모셔야겠다.
아무리 그래도 받은 게 있는데 모른 척할 순 없잖아. 시어머니가 금전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셨다며. 미쳤냐? 늙은 CM이 내가 모시게? 지금이야 재산이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전화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눈치 보는 거지만 나중에 진짜 문제 생기면 재산만 받아내서 요양원 보내버려야지. 내가 미쳤다고 늙은 CM이 수발이 되겠니? 우리 엄마 챙기는 거랑 다르지. 안 그래도 지 엄마한테 자주 안 간다고 맨날 난리치는데 그걸 어떻게 견뎌? 아내의 통화를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 몇 번이고 다시 재생에 들어봤지만 실망스러운 아내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지금까지 내가 속고 결혼을 했고 바보처럼 당했구나 싶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들었고 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긴 이상한 일은 없었는지 기억을 해보았죠. 그리고 나머지 통화 녹음들을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는 건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친구와 내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유익거리 마냥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늙은 CM이 지발로 촌으로 내려가길래 눈치는 있는 줄 알았는데 병원 올라온다고 맨날 올라와서는 좀 오래 있어야지. 게다가 뭘 그렇게 바리바리 써서 올라오는지 먹기도 싫은 걸 억지로 갖다 주니까 남편 보는 앞에서 버릴 수도 없고 짜증나 죽겠어. 내가 처음에는 신경도 안 쓰고 며칠 집에 있는 거 그냥 놔뒀는데 또 집에 있는 걸 보니 괜히 더 얄밉잖아. 그래서 일부러 청소할 때도 쫓아다니며 나오라고 하고 뭐라도 쓰라고 하면 왜 그렇게 낭비하냐 그러고 타박도 줬지. 결정적으로 내가 CM이 없는 줄 알고 통화하는 척하면서 다 늙어 자식 고생시킨다고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 오지도 않더라? 사람이 머리를 써야 몸이 편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갖가지 핑계를 대고 어머님 댁을 안 갔던 것도 용돈을 가지고도 차별이라며 말했던 것도 전부 친구와 통화하며 조롱하듯 낄낄대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지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더욱이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사랑하는 아들 얼굴도 못 보시고 며느리 등살에 쫓겨나가듯 한 어머니를 생각하니 이 여자를 당장이라도 빠에게 벗겨서 내쫓고 싶었어요. 결혼 전 장모님 집 근처로 이사를 가서 집을 공동묘기를 하자는 것도 알게 모르게 자꾸만 어머니 건물 월세값을 물어본 것도 전부 아내의 의도가 있는 욕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밤새 방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 휩싸였던 저는 날이 밝자마자 병들고 늙은 장모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한 제 말을 찰떡같이 믿는 장모를 데리고 전 요양원으로 데려갔죠. 차를 세우고 요양원 앞에 장모를 앉히곤 전 아내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아침 대바람부터 엄마 모시고 어디 간 거야? 당신이 아끼고 아끼는 엄마 내가 요양원에 뒀으니 알아서 데려가. 그리고 나올 때 당신 집이랑 당신 엄마 짐까지 다 챙겨서 나가고. 뭐? 지금 무슨 말 한 거야 당신? 우리 엄마가 왜 요양원에 있어? 아픈 사람 데리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눈치 빠른 것 같더니 눈치가 왜 그렇게 없어? 당신 이제 이혼 당할 거니까 짐 빼는 거 아니야. 나 돌아가기 전에 나가야 하니까 얼른 짐이나 챙겨서 나가. 요양원 사진을 위치 보내줄 테니까 빨리 가서 당신 엄마 챙기고. 당신 미쳤어? 왜 그래? 갑자기 돈 거야? 아니지.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지. 너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그따위 쓰란 거야? 나는 네가 그런 줄도 모르고 너희 모녀한테 최선을 다했어. 불만이 있어도 다 부족한 내 탓으로 돌렸고 당신이 하는 행동도 다 내 오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잘하려 했다고. 근데 네가 감히 우리 어머니를 타박하고 무시하고 다 늙은 짐짝만 했대? 그럴 거면 통화 녹음이라도 잘 숨기지 그랬냐? 지 손으로 증거를 다 남기고 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아니지. 나도 말을 하다 보니 생각이 바뀌네. 나 못 알려주겠으니까 당신 엄마 알아서 찾아.
당신도 당신 엄마도 그 정도는 고생을 해봐야지. 그날 저는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자신이 한 못된 짓을 알기는 아는지 이혼하자는 얘기에는 별 말이 없더군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상갓에 대한 위자료는 내놓으라며 재산을 나눠달라 했어요. 별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지금까지 용돈에 병원비, 간병인 비용까지 잘 정리해서 얼굴에 뿌려주니 아무 말도 없더군요. 이혼을 하면서 변호사님께서도 제 차 재산 관련하여 한 푼도 안 나누셔도 되겠다며 확인을 시켜주셨죠. 아내 전화에 있던 통화 내용들과 문자 내역들로 이혼의 규칙 사유가 확인이 되면서 아내는 정말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었어요. 뒤늦게 제 불효를 알게 된 저는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게 뭐라고 여자에게 빠져 가장 중요한 어머니를 등한시했나 후회가 막심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몸 어디 하나 아프신 곳 없는 어머니를 모시고 지방 명소를 다니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가까운 외국도 나가보고 싶은데 지금 이 시국이 아쉽기만 하네요.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못된 배우자를 만나서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못다한 효도 지금이라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